네, 2025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물리학 1입니다. 네, 그림은 주방에서 전자기파 ABC가 이용되는 모습이고 ABC는 마이크로파, 자외선, 적외선 중 하나래요. 살균소독기에는 자외선이 사용되고요. 온도계에는 적외선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는 마이크로파가 사용되죠. A는 자외선이다 맞고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B와 C가 같다. 둘 다 빛이죠. 둘 다 똑같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광속 불변에 의해서 둘이 똑같습니다. 진동수는 자외선이 마이크로파보다 더 크죠. 그래서 살균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C보다 큽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그림은 광전 효과에 대해서 학생 ABC가 대화하고 있대요. 보니까 이제 P를 쓰면은 광전자가 튀어나오는데 Q를 쓰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럼 P에서 나온 광자가 더 이제 에너지가 더 큰 거겠죠. 그래서 진공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P가 Q보다 짧은 거겠죠. 에너지가 더 크니까 P가 에너지가 더 크니까 파장은 더 짧을 거고. 자, 금속판에 비치는 Q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을 겁니다. Q는 이제 세기를 증가시켜봤자 얘 에너지가 커지지 않죠. 그냥 더 밝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세기를 증가시켜봤자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현상이죠. 그래서 답은 AC. 다음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에 대한 설명이래요. 보니까 이제 양성자수 그리고 그러니까 전하량 그리고 질량수 이거 두 개 보존을 이용하면은 숫자 맞추기를 할 수 있죠. 질량수 보니까 3, 3이라서 6이고요. 여기 6 나오려면은 4에다가 기억기억 똑같은 입자니까 1, 1이겠죠. 그 다음에 전하량 보존 2, 2니까 4인데 여기 이미 2가 있으니까 또 1, 1 해줘야겠죠. 1, 1이면은 수소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1, 1 수소 받고요. 중성자수는 뭐가 더 큰가? 중성자수는 이제 양성자수를 빼주면 되겠죠.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빼주면 돼요. 질량수는 3인데 양성자가 2개니까 중성자가 1개고요. 4에서 2 빼니까 2개죠. 1이 2보다 작습니다. 니은은 질량결손에 의한 것, 에너지는 질량결손에 의한 것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다음은 빛의 간섭에 대한 설명이다. 빛이 중첩되어 진폭이 변하는 현상을 이제 빛의 간섭이라고 하는데 빛이 같은 뭐로 중첩되면 보강간섭, 같은 위상이겠죠. 반대 위상이면은 상쇄 간섭일 거고요. 비눗방울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난다. 뭐 흑백이라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무지개 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빛의 간섭 현상은 빛의 파동성이죠. 빛이 파동이라서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위상은 기억 맞습니다. 그다음에 무반사 코팅 렌즈는 빛의 간섭 현상 맞습니다. 이런 거죠. 빛이 들어올 때 여기서 반사된 빛, 그 다음에 여기서 반사된 빛, 요거랑 요거랑 간섭해서 위상이 서로 반대면 얘랑 위상이 서로 반대면은 진폭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빛의 상쇄 간섭을 이용한 현상이죠. 얘는 보강 간섭이고요. 어쨌든 둘 다 간섭이라서 이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BCDA 하면서 한 바퀴 돌고 있대요. 압력과 부피 나타냈고 ABCD는 압력이 일정한 거, 그 다음에 BCDA는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한 거, 그 다음에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줬습니다. 자, 열 효율을 구해볼 건데 일단 AB는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도도 증가하고 있죠. 여기가 등온선이죠. 여기가 등온선인데 온도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열을 흡수해야겠죠. 플러스 3Q고요. BC는 온도는 그대로죠. 등온이랑 온도는 내부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지금 부피가 커졌습니다. 일을 했으니까 얘도 흡수해야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CD랑 DA가 이제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도 한번 해보면 CD는 부피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E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온도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도 감소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Q가 되겠죠. 얘를 방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A 과정에서는 얘도 등온선이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부피가 작아지고 있으니 E를 받았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Q가 되겠죠. 열 효율은 이제 1 마이너스 Q1분의 Q2죠. 그러면은 Q1은 흡수한 열이니까 3 더하기 2 하면 5Q. Q2는 방출한 열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서 4Q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5분의 1이 되겠죠? 답은 2번. 자, 다음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래요. 분광기로 수소기체 방정관을 관찰하면 스펙트럼섬 나오는데 얘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파장대에 빛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내에서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면 그 에너지만큼의 빛이 방출되겠죠.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차가 클수록 이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짧아지겠죠. 에너지가 커지고 파장은 짧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B가 실 PQ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대요. R자임 0이겠죠.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B에다가 40N을 위로 올렸는데 그래도 똑같이 정지해 있더라. 자,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요 힘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래요. 이 T, 여기를 T,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가 나에서의 3배랍니다. 얘가 뭐 3F, 여기를 뭐 2F, F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3배니까. 자, 기억,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P가 A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이제 A가 지구를 당기는 힘입니다. 그 다음 나에서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0N이다. 여기 F 구하라는 거죠. 보면은 가에서 F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B의 무게를 구할 수 있죠. B에 작용하는 힘 보면은 밑으로 중력 있고 위로 Q가 당기는 힘 3F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R자임 0 나와야겠죠. 둘이 합쳐서. 그러면 B의 무게가 이제 3F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용하는 중력의 3F죠. 똑같이 얘도 이제 중력 3F 작용하겠죠. 그럼 식 세워보면은 아래로 작용하는 게 3F, 위로 작용하는 게 F에다가 40이죠. 그럼 EF가 20이니까 EF가 40이니까 F는 20입니다. 그럼 F는 얘가 20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Q가 B를 당기는 힘은 20N 맞고요. 그다음 A의 질량은 2kg이다. 이걸 전체로 한번 보면 편하겠죠? 그래서 가에서 보면은 A 무게 더하기 B의 무게를 이제 2T가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A 무게에다가 B 무게가 있고 얘를 이제 T에다가 40이 같이 받쳐주고 있죠. 그럼 A 더하기 B가 2T니까 얘가 그대로 2T가 되고요. T는 40이 되겠죠? T는 40N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당기는 힘이 A 작용하는 힘이 여기 40N이에요. 그 다음에 F 보니까 지금 밑으로 당겨가는 힘 Q가 F 똑같이 있죠. 얘가 밑으로 당기는 힘이 20N입니다. 근데 얘가 R자임 0 나오려면 이제 A의 무게, A에 작용하는 중력이 하나 또 있다는 뜻이겠죠. 얘가 아래로 20N 작용해야 되겠죠. 위로 40, 아래로 20, 20 해야 맞춰주겠죠. A 무게가 20이라는 건 A 질량이 2kg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 질량 2kg. 답은 니은 디귿. 자, 그림은 시간 t가 0일 때랑 t가 5초일 때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데 속력이 1m/s인데 방향은 안 알려졌어요. 자, 파동의 주기는 4초이다. 이제 v는 t분의 람다죠.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에요. 근데 속력이 1m/s고요. 그럼 파장을 한번 구해보면 요거죠, 요거? 요 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제 한 파장 4m입니다. 람다가 4고요. 그럼 주기도 4겠죠. 그래서 주기는 4초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진행 방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속력이 지금 1m/s예요. 그러면은 1초에 1m씩 간다는 뜻이니까 지금 5초 지났으니까 5m 이동했겠죠. 만약에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해보면 여기 있는 놈은 이제 5m 이동해서 여기로 갔을 겁니다. 요런 모양이 그려져야 할 텐데 지금 여기에 없죠.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한번 해보면 그럼 여기 있는 놈이 이제 5m 이동해서 3까지 가야겠죠? 요렇게 가야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왼쪽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t가 6초일 때 여기서 1초 더 지났어요. 그때 x는 4에서 파동의 변이를 구해보래요. 그럼 여기 있는 놈이 이렇게 있던 놈이 1초 지났으니까 1m 가서 요렇게 갔겠죠?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x 4에서 변이는 마이너스 a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자,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는 4V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마찰 구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물체 B는 V의 속력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충돌을 하겠죠. 충돌했더니 V로 갈라지고 또 마찰 구간 들어가서 멈추고요. 근데 여기 마찰 구간에서 받는 힘의 크기가 똑같답니다. A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고 시간은 가가 나의 2배랍니다. 그럼 2t 여기가 t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받은 충격량도 2배겠죠. 가가 나의 2배일 거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인데 A 운동량이 원래 왼쪽으로 MAV였죠. 그럼 그게 FT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 MAV만큼의 이제 충격량을 이제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 부분 써주면 원래 A의 운동량은
MA에다가 4V였죠. 근데 마찰 구간 통과하면서 MAV만큼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B는 왼쪽으로 MBV였죠.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나서 VV로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MAV에다가 플러스 MBV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은 2MV가 되고, 넘겨주면은 3MAV는 2MBV가 되겠죠. B분의 A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답은 3분의 2.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C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검출기 P와 광원을 잇는 직선을 따라서 이 나란하게 이제 운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봤을 때 P 광원, 검출기 P랑 광원, 검출기 Q는 전부 다 정지해 있고 동시에 방출된 빛이 PQ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그러면은 A가 봤을 때 이 길이가 똑같겠네요. 그 다음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서 이렇게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B의 관성계가 C의 관성계보다 작답니다. 그러면은 B가 보든 C가 보든 어쨌든 광원에선 동시에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광속은 불변이니까 똑같겠죠. 근데 B가 C보다 작으니까 B에서 먼저 도달한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B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검출기 Q가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에 C는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Q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C는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B가 먼저 도달해야 돼요. B가 먼저 도달해야 하니까 이동한 거리도 더 짧아야겠죠. 그 말은 이제 C가 이제 엄청 멀리 갔다, 뭐 이렇게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길이가 더 길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C가 더 빠르게 왼쪽으로 가야 Q가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야 C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은 B보단 C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봤을 때 C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시간 지연에 의해서 이제 빠르게 움직이면은 걔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C가 더 빠르게 가고 있으니까 속력이 더 크니까 그러면 시간은 C가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C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갑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봤을 때 P와 강원 사이 거리는 Q와 강원 사이 거리보다 크다. A가 보면 둘이 똑같죠. 근데 B가 보면은 이제 요 거리, 광원 P 사이 거리는 이제 수축될 거고요. 짧아질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 광원 Q 사이 거리는 얘는 진행 방향이 수직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래 길이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P 광원 사이 거리는 Q 광원 사이 거리보다 짧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B랑 C랑 뭐가 더 크겠는가? 자, 이거 똑같이 해보면 B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검출기 P는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B가 봤을 때. 그래서 B가 보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여기까지 이동해야 돼요. 근데 C가 보면 C는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P가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광원에서 나온 빛이 사실 여기까지만 가도 금방 도달하겠죠. 그러면은 걸린 시간은 B가 C에서보다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더 클 겁니다. 답은 기억 디귿. 다음은 피엔저팝 발광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이고, 이제 다이오드 LED L1부터 L3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막 ABCD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빛을 방출하는 LED의 개수를 센대요. 자, A에 연결하고 C에 연결했을 때 A, C에 연결하면 이제 두 개 켜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갈라지게 될 텐데 이 중에 두 개를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마 뭐 적어도 하나는 C를 통과해야 하니까 결국에는 뭐 요렇게 갔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갔겠죠. 근데 두 개 빛나려면은 요렇게 가야겠죠. 그러면은 얘를 계속 보면은 PN, PN 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에 연결했을 때 이거 맞는지도 한번 더 해볼게요. B에 연결하고 얘를 D에 연결해도 두 개랍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가서 L3는 못 통과하고 L2 통과한 다음에 PN 이렇게 통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N형 반도체이다. X는 P형 반도체죠. 틀렸고 기억, 니은 둘이 더하면 얼마인가?
이제 Pn 다 나왔죠? 자, 그럼 AD로 가면 얘가 이렇게 가서 L3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D로 가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불 한 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BC로 가볼게요. BC로 가보면 여기서 나온 게 C로 가서 이렇게 가니까 L2는 못 통과하고 L1만 통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한 개입니다. 둘이 더하면 2가 되죠. 그 다음에 S1을 B, S2를 D, 그러니까 BD. 요 경우에 L1의 N형 반도체에 있는 거 BD를 연결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죠. BD를 연결했고 그 다음에 L1은 위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L1 통과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순방향 전압 걸렸으니까 접하면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N형 반도체 전자는 순방향 전압에 의해서 접하면 쪽으로 이동한다. 답은 니은 디귿. 네, 그 다음에 표는 입자 AB의 물질파 파장, 속력, 운동에너지를 나타냈대요. 물질파 파장 람다는 P분의 H죠. P는 운동량이고요. 그러면은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물질파 파장이 지금 2배나 커졌죠? 운동량은 절반이나 작아지겠네요. 그럼 A가 운동량을 P라고 하면 얘는 파장이 2배니까 운동량은 2분의 1 P가 되겠죠? A가 B보다 큽니다. 질량은 A가 B가 같다. 그러면은 A 질량을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MV가 P가 되겠죠? 근데 2분의 1 P가 되려면 얘는 질량이 4분의 1 M 되어야 4분의 1 M 2V 해서 2분의 1 P 나오겠죠? A와 B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기억력 틀렸으니까 당연히 디귿이 맞겠죠? 그래도 한번 해보면 이제 운동에너지 구해보래요. 뭐 2분의 1 mv 제곱 해도 되고요. 2m분의 p 제곱 해도 됩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해보면 얘가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 되고요. 얘는 2분의 1에다가 질량은 4분의 1m v 제로 제곱하면은 4v 제로 제곱 하면은 그대로 약분돼서 2분의 1 그대로죠. 그럼 얘는 이 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림과 같이 직선 경로에서 자동차 A가 X는 0을 통과하는 순간, 얘가 통과하는 순간 여기 정지했던 애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L에도 동시에 도달한대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각각 3L, 5L이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1에서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A의 2배래요. 그러니까 얘가 2t, 얘가 t만큼 걸렸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를 줬는데 여기서는 A1으로 가고 둘 다 A1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등가속도로 여기서는 구간 2에서는 얘는 마이너스 A2가 되고 얘는 그냥 등속도 운동하죠. 가속도 0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해볼 수가 있죠. 여기 가속도 A니까 여기 B가 여기를 통과할 때 속도를 이제 A1T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속도 A고 시간 2T였으니까. 그 다음에 A를 보면은 얘는 A 속력, 처음 속력을 V라고 하면 얘는 V 더하기 A1T가 됩니다. 근데 같은 구간, 같은 길이를 통과하는데 지금 걸린 시간이 1대2예요. 그럼 평균 속력은 2대1이겠죠. A의 평균 속력이 B의 평균 속력보다 2배 더 큰 겁니다. 그럼 평균 속력 구해주면은 A는 V 더하기 2분의 1 A1T가 되고 B는 그냥 A1T가 되겠죠. 여기 속력이 0이었으니까. 근데 A가 B의 2배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V는 2분의 4니까 2분의 3 A1T가 되고 A1T가 3분의 2V가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4V, 얘는 3분의 2V 커져서 3분의 5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통과할 때 얘는 그대로 3분의 4V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 통과하는데 구간 2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 재야겠죠. 그러면 이제 B가 봤을 때 B의 평균 속력은 3분의 2V고 걸린 시간 2T만큼 갔을 때 얘가 3L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B가 여기 통과하는 걸린 시간을 T'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3분의 4V의 속력으로 T'으로 갔을 때 얘가 5L이란 뜻이겠죠. 그럼 얘 계산해주면,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5분의 4VT' 에다가 곱하기 3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둘이 같다는 뜻이죠. 그럼 얘랑 얘랑 나누면은 5가 되고요. 2니까 4랑 나눠주고 V 빼면은 T'은 5 넘겨주면은 3분의 5T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5T가 되겠죠. 그럼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여기 8L 구간에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그러면은 A도 똑같은 시간만큼 걸렸을 거예요. 그럼
B가 0에서 8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2t 더하기 3분의 5t니까 3분의 6t가 돼서 3분의 11t 걸렸어요. 그럼 A도 3분의 11t 걸려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t만큼 썼으니까 여기서 가는데 걸린 시간은 3분의 8t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A1은 t라는 시간 동안 3분의 4v만큼 빨라진 거죠. 3분의 2v죠. A를 봤을 때 t라는 시간 동안 3분의 2만큼 증가한 거고, A2를 구해주면 얘는 3분의 5t라는 시간 동안 이제 3분의 8t죠. A를 봤을 때 3분의 8t라는 시간 동안 얘가 3분의 5에서 0이 됐으니까 3분의 5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나눠주면은 VT 사라지고 3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5분의 3분의 2 곱하기 8 해주면 얘는 15분의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5분의 16이죠. 그림과 같이 자기화되지 않은 강자성체 A를 넣은 솔레노이드랑 자기화되지 않은 강자성체 B, 그 다음에 스위치를 딱 닫았더니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면 얘는 무조건 반자성체죠. 그래서 기억은 반자성체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죠.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됩니다. 그래서 P는 N극이 아니라 S극이고요. 나에서 스위치를 열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기장이 없어도 얘는 강자성체라서 자화상체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다음은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뭐 반원 4분원형 매질을 AB를 놨는데 단색광 AB를 쐈고요. 그 다음에 4cm에서 쐈을 때랑 6cm에서 쐈을 때랑 이제 굴절하는 것 또는 전반사하는 걸 봤대요. 보니까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죠. 법선이 이렇게 되고 요 각도로 쐈을 때 A는 확 꺾였는데 B는 별로 꺾이지 않았죠. 그러면은 A가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단색광의 파장은 A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짧다. 속력은 무조건 공기가 제일 크죠. 속력이 제일 빠르니까. 그래서 파장이 제일 클 겁니다, 공기에서. 그럼 A에서는 파장은 더 짧아질 거죠. 그래서 A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짧고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죠. 그 다음에 기억, 전반 사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A랑 B랑 났는데 지금 B를 보면 4cm에서 지금 굴절했죠. 지금 얘가 이렇게 굴절했고 6cm에서 전반사했대요. 지금 얘 보면 이렇게 법선을 그을 수 있어요. 지금 각도가 입사각이 더 커졌습니다. 더 큰 입사각으로 썼는데 그래서 전반사했다는 거죠. 임계각보다 커진 겁니다. 근데 이건 굴절률이 작은, 그러니까 A, B, 공기 막 이런 순서일 텐데 이건 이렇게 굴절률 차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임계각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사를 했대요. 그럼 A랑 공기의 굴절 이제 임계각은 B랑 공기의 굴절 임계각보다 더 작겠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전반사합니다. 굴절률이 작은 B도 전반사했는데 굴절률이 더 커지면 더 확 꺾을 테니까 진작에 전반사했겠죠. 그래서 기억은 전반사합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 D, 빗면에 놓인 물체 B, C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고 실을 끊었더니 같은 크기의 각속도로 각각 등가속도 운동했답니다.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4배래요. 얘가 뭐 4T, 얘를 뭐 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질량 A라고 하고 B 질량 D 질량 D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빗면이니까 작용하는 힘을 얘가 3F, 얘를 F라고 해봅시다. 이제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을 F라고 놓은 겁니다. 사실은 mg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를 이제 세타값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 F라고 둔 겁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힘 보면 이쪽으로 AG 중력, 이쪽으로 D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 4F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지했으니까 알짜임 0이죠. 그러면은 AG 더하기 4F는 DG가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은 지금 A도 한번 보면 그대로 중력 AG가 있죠. 근데 얘 보면은 AG랑 4T랑 둘이 똑같습니다. A에 작용하는 힘이 뭔가 따져봤을 때 지금 AG랑 4T 장력이랑 중력 하나씩 있죠. 그래서 얘랑 둘이 같은데 그래서 AG가 4T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T는 얘는 4분의 1G겠죠. 1AG겠죠.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장력이 있으니까 알짜임 아래쪽으로 4분의 3ag가 될 거고요. 그럼 가속도는 4분의 3g입니다. 그럼 D의 가속도도 이쪽으로 4분의 3g가 되겠죠. 그럼 얘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뉴턴 제2법칙 쓰면은 가속도 4분의 3g는 A는 n분의 F죠. 그래서 A 더하기 3n분의 AG 더하기 3F고요. 얘가 그대로 CD를 해보면 D 더하기 M 분의 얘는 DG 빼기 F가 됩니다. 그래서 얘 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근데 처음엔 잘 안 보였는데 좀 가만히 보니까 얘를 조작하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쪽에 F 하나씩 빼볼게요. 그러면 AG 플러스 3F는 DG 빼기 F입니다. 그럼 얘랑 얘랑 같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같다는 뜻이죠. 그럼 분모도 둘이 같겠죠? 그러면은 A 빼기 D는 D 빼기 A가 2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 3M과 D 플러스 M이 같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D 빼기 A가 2M이라는 걸 이용하면 얘를 또 한번 또 조작해 볼게요. 그러면은 4F는 D 빼기 A에다가 G가 되죠. 얘가 그럼 2mg니까 F는 2분의 1mg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해보면 4분의 3AG 더하기 4분의 9mg는 AG 더하기 2분의 3mg가 됩니다. 계산해주면은 A 넘기면은 4분의 1A가 되고요. 얘는 4분의 6이니까 4분의 3m이 되겠네요. 그러면 4, 4 나눠주면은 A는 3m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XY 평면에 있고 A랑 B랑 전류 세기가 똑같답니다. 그리고서 이제 C는 안 알려주고 방향도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 다음에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온대요. P에서도 들어가고 Q에서도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3B0, 여기서는 그냥 B0입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AB만 보면은 이제 PQ의 위치가 딱 점대칭이죠. 그럼 얘를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둘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류가 지금 똑같이 흐르죠. 그러니까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데 P점에서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데 이제 B에 의해서는 이제 나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A, B 합치면 자기장 0이죠. Q도 마찬가지로 A, B 합쳐서 자기장 0 나올 겁니다. 점대칭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P랑 Q에 작용하는 자기장은 결국에 C가 결정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C로부터 지금 거리가 1대 3인데 지금 오히려 자기장이 더 세졌죠. 그럼 얘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서 서로 이제 0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고 둘 다 똑같이 들어가거나 똑같이 나오거나 이걸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둘 다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A에 의해서도 P에서 들어가고 B에 의해서도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 B 합성 자기장, A와 B의 둘의 합성 자기장을 우리가 그냥 E, B라고 해볼게요. A에 의한 거 B, B에 의한 거 B 이런 식으로 써서 그 다음에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C에 의해서 C에 의한 자기장을 이제 C라고 해볼게요. 이제 한 칸 한 칸 있을 때 D만큼 있을 때 한 칸 한 칸 있을 때 C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 자기장은 C, 여기서 자기장은 3분의 C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 방향을 따져줘야 되는데 나오는 방향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P에서 먼저 보면은 P에서의 자기장은 2B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분의 C로 나오는 걸 겁니다. 얘가 3B0라는 뜻이고요. Q에서 보면은 똑같이 2B라고 있겠죠? 근데 이번엔 나오는 방향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나오는 방향이겠죠? 마이너스 3분의 C 해서 얘가 B0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둘이 더해봅시다. 그냥 이거 통째로 더해버리면 3분의 C가 아니죠? 얘는 이제 그냥 C가 되겠죠? 둘이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4C는 4B가 되고요. B0가 되고 C는 마이너스 3B0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니었죠.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나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마이너스라는 건 사실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C는 여기 Q에서 이제 들어가는 걸로 3B0를 누를 거고요.
여기서도 얘는 그냥 비제로로 들어가는 걸로 넣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또 대입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b 더하기 3b제로가 b제로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b제로니까 b는 그대로 b제로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b제로 b제로인 거죠. 그래서 부 그대로니까 그냥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b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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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3b제로였던 거고요. 얘는 b제로 b제로로 나오는데 3b제로 누르니까 들어가는 걸로 b제로였던 거죠.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는 방향 나오려면 C의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야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제 마이너스 y 방향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에서 A에 의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B제로였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C가 B의 3배죠. D가 한 칸, B에서 한 칸 갔을 때 B제로죠. C도 한 칸 갔을 때 3B제로니까 전류가 3배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을 플러스 X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요. 자기장 색이 B제로, B제로 똑같고 2에서 자기장 방향은 수직인데 안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금속고리의 점 P가 여기 D를 지날 때 요 순간이랑 그 다음에 3D를 지날 때 요 순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방향이 서로 반대고요. 세기는 이제 D를 지날 때가 여기를 지날 때가 3D를 지날 때보다 작대요. 얘가 더 크다, 3D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지금 1에서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니까 지금 여기 P점 지날 때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더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게 될 겁니다. 여기는 영역을 몰라요.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3D를 지날 때 보면은 이제 얘를 4등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4등분 할 수 있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 얘는 변화 없죠. 얘도 변화 없고 지금 요 밑에 있는 칸에서 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결국 얘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전류가 자기장에 나오는 방향이니까 그게 줄어들고 있으니 이제 그걸 방해하려고 더 나오라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줄 겁니다. 위에 있는 이 두 칸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지금 보니까 얘만 지금 이 영역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얘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얘는 전류가 이제 이렇게 1에 의해서 영역 1에 의해서 이렇게 흐를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네. 근데 얘가 더 세야 된대요. 얘 혼자 한 칸 혼자 일하는데 얘가 더 세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게 자기장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방해하려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는 들어가는 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나오게 만들겠죠.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줄 거고 그럼 얘는 합성 전류가 지금 요 한 칸에 의해서 비제로로 이렇게 흐를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흐르는 게 하나 있어서 둘이 좀 작아지는 거겠죠. 근데 비교를 하면은 이제 얘가 더 커야겠죠. 얘 혼자 비제로로 가는 거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되니까 얘도 조금 더 작은 약간 그런 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뭐 한 2분의 1b 뭐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더 세면 안 되겠죠. 왜냐면 방향이 반대여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흐르고 얘는 이렇게 흘러야겠죠. 그래서 뭐 2분의 1 비제로일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기억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맞고요. 그 다음에 P가 3D를 지날 때 이제 흐르는 유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3D 지날 때 이제 플러스 Y 방향 맞죠? 맞고요. 자, P에 흐르는 유전류의 세기는 P가 D를 지날 때랑 OD를 지날 때, 자, OD 지날 때 보면은 요 모양이죠. 그러면 이제 얘 생각해 보면 들어가는 방향이 얘에 의해서 3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전류 흐를 거고 얘는 이제 사실 2분의 1 비제로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반대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얘는 이제 비제로로 흐르는 거에다가 이제 빼기 2분의 1 비제로를 해줘야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얘는 두 칸이죠. 그리고 여기도 두 칸이에요. 곱하기 2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를 지날 때 보면 얘는 비제로로 흐르는 거, 그 다음에 또 2분의 1 비제로 흐르는 게 반대로 흐르겠죠? 2분의 1 비제로 흐르는 게 있죠. 근데 얘는 한 칸 한 칸이에요. 그래서 얘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비교를 해주면 자기장은 똑같은데 면적이 2배라서 얘가 더 세겠죠? 그래서 X를 D를 지날 때가 OD를 지날 때보다 작을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그림 가와 같이 점전화 ABC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고 얘는 플러스 X 방향으로 F, 얘는 플러스 X 방향 전기력이 있고 그러면은 알짜 여기 외력이 없으니까 알짜인 0 나와야겠죠? 그럼 C에 작용하는 거는 이제 왼쪽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기력이. 그 다음에 여기서 AB 위치를 바꿨대요. AB 위치 바꿨더니 C가 이제 오른쪽으로 바뀌었죠. 힘이.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가 멀리 있었는데 얘가 가까이 오니까 얘가 이렇게 밀려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C가 플러스였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였다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얘가 플러스면 지금 A가 오른쪽으로 갈 이유가 없죠. B가 플러스가 되면 B가 마이너스여서 A를 당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C는 양전하다 맞고요.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지금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얘는 A도 당기고 C도 당기죠. 그래서 플러스 X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3F보다 크다. 이제 정확한 값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F가 있는 걸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서 A에 작용하는 힘 뭐 있나 봤더니 AB, B가 당겨주는 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C가 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B에서 AC를 빼준 게 F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게 EF가 있죠. 작용하는 힘 보니까 자, A가 이쪽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이제는 4AC라고 써야겠죠. 왜냐하면 거리가 지금 여긴 두 칸인데 여기는 한 칸이죠.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힘은 4배로 커집니다.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B가 해주는 거는 B가 당겨주고 있죠. BC가 이렇게 있을 건데 BC는 원래 한 칸이었는데 지금 두 칸이 됐으니까 4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도 쪽식을 써주면 4AC에서 4분의 1 BC를 빼주면 그게 EF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볼 건데 A에 작용하는 전기력 뭐 있나 봤더니 C가 밀어주는 게 있죠. 그럼 얘도 똑같이 4AC입니다. 그 다음에 B가 똑같이 당겨주고 있죠. 그러면은 A, B가 그대로 있죠. 왜냐하면 근데 A, B가 그대로죠. 여기도 한 칸, 여기도 한 칸이니까 A, B 그대로 있어요. 그럼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A, B 더하기 4AC가 되겠죠. 얘가 3F보다 크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두 개 더해봅시다. 그러면 A, B 더하기 4AC는 C에다가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분의 1 BC를 해준 게 3F죠. 그러면 요만큼만 보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3F보다 크겠죠. 그래서 AB 더하기 4AC가 3F보다 이것만큼 더 큽니다. 3F에다가 이것만큼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3F보다 크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3V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가 궤도를 따라 운동하여 마찰 구간 1과 높이가 8h인 평면상의 마찰 구간 2를 지나는데 그래서 V로 둘 다 똑같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은 높이차 9h 알려줬고 자, 물체 속력이 P에서가 R에서의 4분의 5배래요. 그러니까 얘를 뭐 5V' 얘는 뭐 4V'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둘이 똑같습니다. 1에서 2에서랑. 그러면은 얘는 그냥 식 몇 개 세워주면 되겠죠. 손실된 에너지를 우리가 E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PQ에서 여기랑 여기랑 한 번씩 세워주면 2분의 1M 25V' 제곱은 E만큼 손실되고 9mgh 에다가 2분의 1mv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또 해주면 2분의 1m 16v' 제곱은 똑같이 E만큼 손실되고 2분의 1mv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 있으니까 1 빼버립시다. 그대로 빼버리면 2분의 9mv' 제곱은 9mgh가 되고요. 그러면은 2분의 1mv' 제곱은 mgh입니다. 요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있죠? 얘를 같이 해보면 얘랑 해볼까요? 그러면 2분의 1m 9v 제곱은 이제 두 번 손실됐죠? 2가 되고요. 더하기 2분의 1 일단 높이가 8mgh니까 8mgh에다가 2분의 1m 16v'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또 넣어주면 되겠는데 이 일을 했으면은 이게 아니죠. 얘랑 할 거니까 그러면은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네.
그러면은 넘겨주면은 2분의 8이 돼서 4mv 제곱은 2 더하기 8mgh고 나눠주면은 2mv 제곱은 2 더하기 4mgh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의 높이죠. 높이를 우리가 라지 h라고 해보면 그러면은 얘랑 맞춰주면 2분의 1 m9v 제곱은 mgh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m v 2분의 1 m에다가 25v 프라임 제곱이 되죠. 근데 v 프라임 제곱 여기 있죠. 그럼 얘가 25mgh가 되고요. 이제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 얘를 mgh로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로 가서 넣어보면 1을 없앨 수가 있겠죠. 얘는 넣어주면 얘랑 넣어주면 얘는 16mgh는 2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죠. 얘랑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둘이 그대로 2를 대입을 해볼까요? 2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가 2분의 1 mv 제곱이고 2는 이제 더하기 2mv 제곱 마이너스 4mgh죠. 그러면은 20mgh는 2분의 4니까 2분의 5mv 제곱입니다. 5로 나눠주면은 4mgh가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럼 얘가 2분의 9니까 36mgh입니다. 그러면은 얘 해주려면은 11mgh면 되겠죠. 그래서 25 더하기 11이 36이니까요. 높이는 11h가 되겠습니다. 답은 11h.